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을 자주 올려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 무색하게 이번에도 여행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사는 친한 형을 만나러 도쿄에 다녀왔는데요. 분명 9월 중순 가을 여행으로 계획했지만 한여름 여행이 되어버린 도쿄 여행을 지금 출발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자 8시 비행기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 일본은 아직 많이 덥네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기 위해 제1터미널로 넘어가 최종 행선지인 시모키타자와로 이동해봅니다. 편의점에서 각자 늦은 아침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해초 삼각김밥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졸다 보니 어느새 시부야에 도착을 했는데요. 급행열차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집에 짐만 두고 서둘러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바로 택시를 잡고 점심을 먹으러 에비수로 넘어왔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저희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도미라멘입니다.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과 시원한 국물의 맛이 새로운 라멘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메뉴라고 생각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에비스에 왔으니 캐피탈 매장을 빼먹을 순 없겠죠. 총 3개의 캐피탈 매장이 오밀조밀 모여있는데 9월이 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신상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 어두워서. 짧은 여행이니만큼 첫날 주요 쇼핑 스팟들을 다 돌아보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브랜드별 신상품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큐멘즈를 들려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새롭게 알게 된 니트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소재, 디테일에 홀린 듯이 빠져들어 오늘도 입어봅니다.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 유독 코드로이가 많이 보이던데요. 기장에 맞춰 수선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저의 첫 니트로 데려왔습니다. 바로 옆 편집샵에 평소 좋아하는 코머리 제품들도 있어 둘러봤는데 말로만 듣던 꼬머리의 핏과 소재, 색감을 직접 보니 왜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이 확고한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이거 느낌이 이거는 그렇게 딱 크지 않다. 친구가 고민도 안 하고 구매했습니다. 햇볕도 없어서 그런지 다행히 걱정했던 것만큼 덥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도버 스트리트 마켓도 들렸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로즈 베이커리에 잠시 들러 한숨 돌려봅니다. 정말 이쁜 옷들이 많았는데 촬영에 불과하여 구매한 상품만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우연히 요지 야마모토 슈프림 콜라보가 발매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미국과 일본 1세대 대표 브랜드들의 콜라보로 저도 기념하여 티셔츠 하나 구매했습니다. 홀린듯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 되어 야끼니꾸를 먹으러 왔습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우설을 시작으로 벨트를 풀고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부위별로 소금부터 양념까지 끝없이 들어가는 고기 파티로 인당 10만원씩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운 날씨에 어제보다 얇은 옷과
퉁퉁 부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식당 오픈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 근처 빈티지 샵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요즘 코듀로이가 끌리긴 하나 봅니다. 최근 가본 빈티지 샵 중 상품들의 가격과 상태가 가장 괜찮았던 곳이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아침으로는 카레를 먹으러 왔는데요. 동네 주민 맛집으로도 소문난 곳이라길래 오픈런을 했는데도 동네 주민들이 엄청 몰려서 조금만 늦었으면 기다릴 뻔했습니다. 꾸덕한 카레가 아닌 스프 느낌의 카레로 밥이랑도 카츠랑도 모두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었습니다. 일본 왔는데 편의점을 또 빼먹을 수는 없겠죠? 당 떨어질 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전시를 보기 위해 하라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메이지 신궁 옆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는데 하필 현금으로만 운영하고 시간도 맞지 않아서 외관만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라주쿠역에서 잠시 공연을 보고 발길을 돌려봅니다. 내일 입을 티셔츠와 추리닝 몇 개 사서 들어가는 길에 눈에 들어온 풍경. 평소엔 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지. 짐을 두고 옷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요즘 일본에서 뜬다는 산겐자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친구들도 인정한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요. 가볍게 목을 축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해봅니다. 진짜 맛있어. 다양하게 많이 먹기 위해 단품으로 달려봅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초밥이 아니다. 뭔가 좀 특이하다. 함께 못해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도 엄청 비싼 편이 아니라 근처에 오셨다면 한 번쯤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뮤직바는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방문한 곳. 다 같이 자주 먹던 롱티를 추억하며 각자 이야기들을 풀어봅니다. 뮤직바에 왔으니 음악 신청도 해주고 신나게 저녁을 즐겨봅니다. 집에 가기 아쉬운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 집에서 먹을 주전부리를 사서 야무졌던 2일차를 마무리해봅니다. 이제 제법 일본 지하철도 익숙하고 편해졌습니다. 학생 때 다 같이 여행 왔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든 걸음수에 조금은 나이가 들었음을 체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보고자 하는데요. 가볍게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작은 카페들을 다니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듯해요. 아이폰 모양의 애플 매장을 지나 키테에 들러 도쿄의 풍경을 즐겨봅니다. 키테에는 다양한 컨셉의 매장들이 많아서 예상 밖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가장 좋았던 곳은 이 노우사쿠라는 샵이었는데 나중에 집 생기면 꼭 갖고 싶었던 다양한 풍경들은 돌아와서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한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엔 꼭 크루로 참여해서 뛰고 싶은 아식스 런을 지나 요즘 핫하다는 공포게임 8번 출구 실사 버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걸어 요요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철길 옆으로 위치한 다양한 샵들과 와인바 분위기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네였어요. 참지 못하고 브레이크 타임이 아닌 곳에 들러 와인을 한 잔 마셔봅니다. 한국에서는 주말에 꼭 쉬어야 한다는 스스로 강박에 사로잡혀 이렇게 평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미루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카멜백 샌드위치를 못 먹어본 친구가 있어 저녁 전 다 같이 가볍게 맛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색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은 멧돼지 고기와 사슴고기 전문점입니다. 저도 처음이라 많이 망설여졌는데 육향이 강한 고기 맛으로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맛이었습니다. 1차로 먹은 고기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서 2차로 야끼토리를 먹으러 왔는데요. 와인이 4,500엔부터로 비교적 저렴해서 한 병 시키고 야끼토리를 좀 다양하게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부위들을 시작으로 쯔쿠네까지 먹어주며 누가 보면 하루 종일 굶은 애들처럼 먹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좋아하는 바에 들러 음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봄엔 벚꽃이 그렇게 이쁘더니 밤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나카메구로입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을 꼭 가듯 그냥 가면 생각날 것 같아 아침으로 이치란에 들러봅니다. 서울에도 정말 맛있는 라면집들이 많아졌지만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맛이라 그런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조금 걸어 한적해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가볍게 드립커피 한 잔 주문해서 빠르게 지나간 여행의 조각들을 모아 마무리해봅니다. 이렇게 저의 9월 도쿄 여행도 지나갔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난 추억 여행이어서 더욱 재밌고 새로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